네, 3월 둘째 주 토요일 영문법 실전 공식 특강 11강이네요. 가정법 두 번째 시간인데, 선생님 교실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정법은 기초편은 비교적 쉬운 문법이고, 근데 심화편은 꽤 어려운 문법입니다. 그 간극이 굉장히 커요. 그 기초를 모르면 물론 심화도 모르겠지만, 이제 오늘이 가정법의 심화편인데, 혼합가정법과 이프절 없는 가정법. 그래서 중학생의 경우에 지금 오늘 수업이 내가 뭐 반 정도밖에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도 나쁜 건 아닙니다. 한 60에서 70% 이해하면 정말 바람직하고,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그래도 한 60, 70%는 이해해 줘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제 핵심만 딱 집어서 설명할 텐데, 그 설명이 이거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문제 풀으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강동원 쪽에서는 이걸 미리 한번 예습을 했었죠. 자, 근데 오늘 수업이 내가 진짜 확실하게 알겠다. 이것은 네, 영문법의 어떤 그 소질이 있는 겁니다.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이해가 부족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그래도 한 반은 이해해야 돼요. 마음을 비우고 그냥 있는 거지. 자, 가정법 심화편 혼합가정법이 첫 번째입니다. 가정법이라는 게, 자, 사실로 반대로 말한다 이거 알잖아요. 근데 사실과 반대로 말할 때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과, 이건 이제 직설법이잖아. 이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시제를 다운시키는 게 가정법의 기본 개념인 거지. 그러니까 현재 사실을 거꾸로 말할 때는 과거 동사를 써. 주절은 우슈쿠마인데 결국 이것도 will, can, shall, may의 과거형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양쪽 다 과거형을 쓰는 거야. if절이든 주절이든. 다만 주절 우슈쿠마는 이제 주절에서 나오는 거야. 이게 if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자, 다시 현재 사실을 거꾸로 말할 때 가정법에서는 과거 동사를 쓴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사주겠다. 이게 직설법. 돈이 있었더라면 사줄 텐데 가정법인 거야.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는 동사만 과거를 쓰는 거지 실제 시간은 현재라는 거죠. 이게 가정법의 기본 개념이죠. 그러면 이제 현재 사실을 거꾸로 말할 때 과거를 썼으니까 과거 사실을 거꾸로 말할 때는 과거의 과거가 헤드 PP잖아. 대과거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과거 완료를 쓰는 거야. 시제를 계속 다운시키는 거죠. 이렇게. if절에서 헤드 PP를 썼으면 주절에서는 우슈쿠마의 과거형이 우슈쿠마 헤브 PP잖아. 이게 조동사 때부터 계속 얘기한 거잖아. 조동사 원형의 과거형은 조동사 헤브 PP야. 그러니까 시제가 계속 다운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를 반대로 말할 때 과거를 쓴다. 과거를 반대로 말할 때는 헤드 PP를 쓴다. if절에서 과거면 주절은 우슈쿠마 원형, if절에서 헤드 PP면 주절은 우슈쿠마 헤브 PP. 이게 이제 가정법의 기본 공식이었고, 거의 대부분은 이제 문법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기초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자, 혼합가정법은 뭐냐? if절과 주절이 대부분의 문장은 당연히 시간이 같아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문법 문제를 좀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좀 심화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섞어 놓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if절은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서유리 들어왔네요. if절은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주절은 가정법 과거로 바꿔버리는 거야. 어저께 내가 복습을 열심히 했더라면 오늘 이 시험을 잘 봤을 텐데. 이런 거지.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했었으면 오늘 뭐 토익 점수가 좋을 텐데, 뭐 직장에서 뭐 영어를 뭐 잘할 텐데, 뭐 기타 등등. 옛날에 이랬더라면 지금 이럴 텐데. 이게 좀 자연스럽거든. 그래서 혼합가정법, if절의 시간과 주절의 시간을 섞어 놓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if절은 가정법 과거 완료고 주절은 가정법 과거입니다. 혼합가정법의 90%는 이렇게 우상향 크로스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렇게 가정법 과거가 if절이고 주절이 가정법 과거 완료인 경우도 있지.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자, 그런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 시간이 섞였다는 거 아니겠냐? if절과 주절의 시간이 섞여 있어. 그럼 섞였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애매하면 이게 문법 문제로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시간이 섞이는 게 혼합가정법인데 이게 시간이 다르다, 섞여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해야 돼. 분명히. 대충 제시하면 안 돼. 힌트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힌트는 동사의 시제 나와요. 어쨌든 영어의 시간은 시제가 대표하는 거죠. 실제 시간을, 그러니까 뭐 is를 쓰면 현재고 was를 쓰면 과거 아니겠습니까? it를 쓰면 현재인 거고 ate를 쓰면 과거인 거 아니야. 동사의 시제를 통해서 이 문장의 실제 시간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말해. 그러면 실제 시간이 힌트가 돼서 현재 시간을 거꾸로 말할 때는 가정법 과거고 과거 시간을 거꾸로 말할 때는 가정법 과거 완료다. 뭐 이렇게 푸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론 now가 있는 거지. 지금. 이게 쉬운 문제는 now를 주는 거지. 그리고 상식적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은 전부 다 힌트가 되겠네요. 근데 대표적인 거는 이 두 가지라는 거야. 동사의 시제와 now야. 이걸 갖고 푸는 거야. 그래서 우슈쿠마가 있는데 would, should, could, might가 있어. 이런 문장에서 now라는 부사가 나오면 이것은 거의 99% 혼합가정법일 경우가 많습니다. 뭐 거의 일단 우슈쿠마가 나오면 가정법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 가정법 문법 문제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가정법이 아닐까라고 먼저 생각을 해야 돼. 거기다 now가 나오면 이것은 거의 99% 혼합가정법인 거예요. 자, 예문을 볼게요. 직설법이야. It's not nicer to my sister yesterday. 어저께 내 sister한테 별로 친절하게 굴지 않았어. So 그래서 she's very upset인데 now로 바꿔버렸잖아. 그러니까 지금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직설법 과거랑 직설법 현재를 섞은 거죠. 이걸 가정법으로 바꾸면 시간이 과거일 때는 가정법 과거 완료 쓰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시스터한테 친절했더라면 그럼 if 주어 had pp잖아요. 그래서 답은 had been인 거죠. 여기는. if 절에 had pp면 원래는 우시쿠마 원형이 돼야 우시쿠마 had pp가 돼야 되는데 여기 now로 바꿔버렸거든. 지금. 그러면 이제 가정법 과거가 되는 거야. yesterday는 실제 시간이 과거니까 가정법은 과거 완료를 썼고 now는 실제 시간이 현재니까 가정법 과거를 쓰는 거죠. 우슈쿠마 원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 would 쓰면 되는 거지. 근데 반대니까 not이 들어가는 거고 비동사의 원형이 be죠. 이게 답인 겁니다. If I had been nicer to my sister yesterday, 어저께 만약에 친절했었더라면 she would not be now very upset now. 지금 열받지 않을 것이다. if절의 시간과 주절의 시간이 섞여 있다. 이거 좀 쉬운 문제지. 밑에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정리하면 if절과 주절의 시간이 섞여서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를 섞어 쓰는 것이다. 근데 힌트는 뭐냐? 힌트는 동사의 시제와 now다. 그래서 was면 과거고 now면 현재지. 그럼 봐봐. 내가 어렸을 때 부지런을 했더라면 어렸을 때 당연히 과거 아니냐? 그러니까 비록 여기가 우시쿠마 원형이라 하더라도 답은 had been이 되는 거야. if 주어 had pp니까. 그 다음에 2번 had I eaten breakfast several hours ago. 벌써 several hours ago 과거잖아. 몇 시간 전에 아침을 먹었었더라면 실제로 안 먹은 거죠. 근데 과거에 안 먹은 거야. 그러니까 had pp를 썼잖아. 그러면 원래는 우시쿠마 had pp인데 맨 끝에 now가 있거든. 지금 배고프지 않을 텐데. 시간이 현재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법은 과거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wouldn't be가 되는 거죠. 지금 핵심만 딱딱 짚고 있습니다. 이 그 설명이 이해가 안 되면 이건 개인적으로 진짜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학원에 와서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면 동영상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거나. 그 다음 3번 had it not been for 한 단어로 without인데 your advice야. 그러니까 너의 충고가 없었더라면인데 실제로 충고는 과거에 했다는 거지. 그래서 had pp를 쓴 거지. 그런데 끝에 또 now가 있거든. now. 나는 지금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비록 여기는 had pp라 하더라도 시간이 현재로 바뀌었으니까 가정법은 과거지. 답은 would be가 답이다. would have pp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섞어 놓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교실에서 예습한 사람들 당연히 있겠죠. 근데 아닌 사람이 더 많으니까 다시 한번 예문을 보겠습니다. 예제의 핵심을 먼저 잡을게요. 1번과 5번이 엑기스인 거예요. 1번과 5번을 딱 보는 순간 이
답이 보이는 사람은 문법을 거의 이 끝까지 거의 다, 특히 가정법 쪽은 네, 정복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정복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 알고 있는 거예요. 해석해볼게. 틀린 게 뭔지 봐봐. If you saw the amount of food he ate for breakfast this morning. 뒤부터 일단 해석할게요. 오늘 아침에 그가 아침 식사로 먹은, 이게 힌트야. 음식의 양을 보았더라면 이미 답이 나온 겁니다. 잘 보세요. 오늘 아침 그가 아침 식사로 먹었던 음식의 양을 보았으면, 자, 실제로 먹었잖아. 근데 언제 먹었니? 당연히 과거에 먹었죠. AT인 걸로 봐서. 물론 이것도 힌트지만. 그런데 실제로 보았습니까? 만약에 보았다면 안 본 거예요. 사실의 반대인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가정법이야. 가정법을 써야 돼. 그런데 시간이 현재야, 과거야? 과거잖아. 밑에 거 볼 것도 없이 이게 틀린 거야. 시간이 과거인데 실제로 일어난 일이거든, 얘는. 즉 직설법이거든. 사실 그대로거든. 근데 보지는 못했거든. 그럼 얘를 과거, 그 가정법으로 써야 되는데 실제 시간이 과거면 가정법은 과거 완료를 쓰는 거야. 엑기스만 설명한 겁니다, 지금. had seen이야. 그리고 다시 또 설명할게요. 5번도 엑기스만.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면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5번 봐봐. had it not been for, 물론 without의 뜻이긴 하죠.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고 무엇이 없었더라면 the fact that,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없었더라면 his father is on the board of director. board of director는 이사진이라고 그랬죠. 회사에서 높은 사람. 색깔을 바꿔야겠네요. 그의 아버지가 is가 힌트라는 거죠. 이 위의 문제랑 구조가 똑같아요. 이사진에 있다라는 사실만 아니었으면 이미 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일단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 그 문장 안에서 말이야. 지금 is를 썼다는 건 이게 시간이 현재잖아. 그리고 이 아버지는 이 말하는 시점에서 지금 현재도 이사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직설법인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이 아니었었다면 여기가 가정법인 겁니다. 이사진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아니었다면 실제로 사실인데 이걸 거꾸로 말하고 있잖아.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여기가 현재면 가정법은 과거예요. 여기가 A to 과거면 가정법은 과거 완료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미 답이 나오는 거야. 이것을 가정법 과거로 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쓰면 됩니까? 뭐 있나 for를 쓰면 되죠. had it not been for가 아니라, 아니면 if it were not for를 쓰든가. 이렇게 고쳐야 되는 겁니다. 가정법 과거일 때는 비동사 was 쓰는 거 알지? 벌써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그리고 이제 부연 설명할게. 다시 답을 고르고 나서. 그러니까 정리하면 핵심만 딱 고르면 다시 결국은 1번, 5번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만 다시 보겠습니다. 자, if you saw the amount of food he ate for breakfast this morning. 그가 오늘 아침에 먹었던 음식의 양을 보았다면 얘는 사실 그대로야. 그런데 과거네. 그러면 벌써 틀린 겁니다. 가정법은 과거 완료를 써야 한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had it not been for the fact that his father is on the board of directors. 그의 아빠가 이사진에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포함되어 있죠. 사실 그대로죠. 그런데 현재죠. is니까 그러면 가정법은 과거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were not for를 써야 한다. 이렇게. 힌트는 동사의 시제이다. 그리고 밑에 걸 보면 you would understand. 넌 아마 이해할 것이야. 왜 그가 그렇게 살이 쪘는지. 그러니까 비록 if 절은 가정법 과거 완료지만 주절은 가정법 과거를 썼죠. 왜? 왜 그래? 해지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현재도 살이 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현재니까 가정법 과거를 썼죠. 근데 시간이 과거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쓰라는 겁니다. 밑에 거 보면 he would never have got 대신에 같은 대신에 got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would have pp 쓴 거지. 그는 결코 이 일자리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 자, 다른 힌트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보세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그는 이 일자리를 갖지 못해서 당연히 일자리는 과거에 가진 거 아니겠냐. 당연히. 그래서 이 1번과 같이 뒤에 힌트는 없지만 이것은 상식적으로 가정법 과거를 쓰는 게 맞는 거죠. 부연 설명을 하니까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고 잠깐 썼네.
결론만 얘기하면 혼합가정법의 진정한 힌트는 동사의 시제 now 이런 건데 뒤에 ate 과거니까 가정법은 had pp다. 가정법인지 어떻게 알았어? 물론 if도 힌트지만 실제로 못 봤으니까 가정법인지 실제 사실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것도 is니까 시간 현재니까 뭐다 이렇게 엑기스만 설명하는 이겁니다. ate니까 had pp, is니까 뭐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쉽게 설명했지만 이게 실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쉬운 문제 풀어볼게요. 쉬운 문제는 그냥 순식간에 풀 수 있습니다. 자, if she had enough money or not, 만약 그녀에게 충분한 돈이 있었다면 가정법 과거네? 그럼 벌써 틀린 거지. 이건 혼합가정법이 아닌 거야. 근데 여기 밑줄이 없잖아. would have pp. 그럼 이거 인정하라는 거죠. 그럼 그녀는 그 코트를 샀었을 텐데 근데 실제로 사지 않았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if절은 어쨌든 저 주절은 59만 have pp니까 얘를 had pp로 고치라는 거죠. 이게 가정법의 기본적인 문제인 겁니다. 여기는 뭐 now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3번 If I had been nicer to my sister yesterday. 바로 위에 있는 문제 다시 한번 연습하는 거죠. yesterday가 과거잖아요.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 썼지. 그런데 맨 끝에 would가 있지. 이게 힌트라는 거죠. 그녀는 지금 그렇게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자, 시간이 현재로 바뀌었잖아. 그럼 가정법은 과거를 써야지.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59만 원형이 있기 때문에 B가 답인 거죠. would not be. 4번도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If your grandmother would have lived 3 more days. 만약 할머니께서 3일만 더 사셨더라면. 아니 근데 if절에서는 59만 쓰는 게 아니라니까. 주절에서는 쓰는 거지만 if절이 틀린 겁니다. 이거 had pp 써야죠. if절은 had pp 또는 과거형이야. had lived로 고쳐주고. 이것도 가정법의 기본적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에서 나온 문제 6번. Educate environmentalist. environmentalist는 환경 운동가 좀 되겠네. 교육받은 환경 운동가들이 hadn't discovered 발견하지 않았었더라면 가정법 과거 완료 썼네요. How closely we are tied to the environment. 우리가 얼마나 환경과 밀접하게 관계 있는지를. 그리고 how much we harm it.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근데 여기서 현재형 쓴 거는 지금 현재도 관련이 있고 지금 현재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근데 힌트는 뭐죠? We wouldn't have even known about environment crisis now야. 이 now를 보는 순간, 혼합가정법이네 알아차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비록 if절에 had pp라 하더라도 주절에서는 59만 have pp가 아니라 얘 때문에, now 때문에 59만 원형을 쓰는 거. 여기까지. 그럼 이제 2번 노브로 고치면 되겠네요. 네. 1번과 5번이 핵심이고 나머지는 기본적인 문제들인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를 잘 풀어야지.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now가 나오면 이거 혼합가정법이겠네 알아차리면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테마 if절 없는 가정법. 네. 가정법 심화편의 두 번째 if절 없는 가정법은 if절을 안 쓰고 주절만 써. 그러니까 59만 원형이냐 59만 have pp냐를 물어보는 건데 if절이 없거나 생략됐거나 어딘가 파묻혀 있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해석을 통해서 알아차려야 돼. 이게 거꾸로 말하고 있네? if절이 없으니까 뭐 내가 돈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돈 사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 시간이 현재인데 있잖아요. I would 이렇게 쓰면 가정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전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실전에서는 거꾸로 보는 거야. 실전에서는 if절은 없고 59마가 있어. 그리고 거기에 밑줄이 쳐 있네? 그러면 이것은 거의 90% 이상 가정법 문제일 확률이 높아요. 일단 가정법 문제가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봐야 쉽게 풀립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Wise girl would not choose the man like them. 현명한 소녀는 그와 같은 남자를 선택하지 않는다. if절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야? 만약 그녀가 현명한 소녀라면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지. 주어 속에 no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에 반다니까 will을 안 쓰고 would를 쓴 거예요. 이거를 if절을 넣는다면 뭐야? If she were a wise girl인 거지. 만약 그녀가 현명한 소녀였다면 she would not choose. 이게 if절 없는 가정법 문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I should be happy to help you. 야, 난 아마 행복할 거야. 자, 우슈쿠마를 보는 순간 가정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지. if절은 투부정사 속에 no가 있는 거야. to help you. 내가 만약 너를 도와준다면 이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조건 이렇게 보통
말하죠. 이걸 if절로 고치면 if I helped가 되는 거죠. if죠. 과거 동사니까. 내가 너를 도왔다면 행복할 텐데. 자, 세 번째 M은 I could have successfully done could have pp네. 자, could have p, 우슈쿠마 have pp는 그냥 볼 것도 없이 100% 가정법입니다. 우슈쿠마는 이게 가정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우슈쿠마 have pp는 그냥 무조건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그냥 가정법 지문인 거야. This project. 여기서 이미 나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것이다. 이 말은 실제로는 성공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뜻인 겁니다. if절이 어디 있죠? if절은 with 속에 노가 들어간 겁니다. 그녀의 어시스턴스가 있었더라면. 그런데 이걸 만약에 그 완전히 if절로 제대로 쓰라고 한다면 주절이 우시쿠마 pp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had pp지. if I had로 고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if절 없는 가정법의 예문인 겁니다. 자, 실제 문법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자, 실제 문법 문제. 일단 우슈쿠마가 나오면 가정법이 아닐까 떠올려야 풀 수 있다고 그랬지. 근데 가정법의 기본이 뭡니까? 실제 시간이 현재면 가정법에서는 과거 동사를 쓴다는 거 아니겠니? if절에서 had pp 우슈쿠마 오는 거지. 실제 시간이 과거면 가정법에서는 과거 완료를 쓰는 건데 if절에서는 had pp면 주구절에서 우슈쿠마 pp잖아요. 그러면 실제 시간만 파악하면 돼 이제. 볼까? My boyfriend was가 힌트야. was 40 minutes late for a date. 남친이 데이트에서 40분 늦었어. 실제로 늦었어. 근데 언제 늦었니? 과거에 늦었잖아. 젠틀맨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지. 근데 얘 젠틀맨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했죠. 이분이 가정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슈쿠마가 나오는 순간 이거 가정법 아닐까? 라고 생각해야 풀 수 있어요. 이거는 if she had been a gentleman이 줄어든 거야. 만약 그가 젠틀맨이었다면 이렇게. 근데 그걸 주어 속으로 녹여 들어간 겁니다. 말이기 때문에 if절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법의 기본 법칙은 지켜야지. 실제 시간이 과거야. 그러면 가정법은 과거 완료를 써야 돼. 신사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벌써 그렇게 행동했잖아. 벌써 거꾸로 말하고 있잖아. 자, 우슈쿠마를 보는 순간 가정법이 아닐까라고 떠올리면 풀 수 있어. 근데 실제 시간이 과거야.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 써야죠. 그래서 if절은 없고 어떻게 보면 if절은 젠틀맨 속에 있는 거고 wouldn't have behaved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have pp. 대부분의 if절 없는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되는데 가정법 과거를 써서 틀리게 합니다. 거의 90% 이상 그래요. 2번 Why didn't you help her? 너 왜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어? 자, 언제? 과거에 도와주지 않은 거야. didn't니까. I would help her. 이게 바로 틀린 겁니다. 도와줄 수도 있었을 텐데 실제로 안 도와줬잖아. 근데 언제? 과거에 안 도와줬어요. 자, 우슈쿠마를 보는 순간 가정법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그러면 실제 시간을 파악하면 돼. 근데 실제 시간이 과거거든. 그럼 가정법은 과거 완료야. would have helped야. 조금 빠르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액기스인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3번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이제 실제 모의고사에서 나온 문제인데 이것은 네, 사설 모의고사입니다. sometime ago 얼마 전에 벌써 과거죠? I read a letter. 편지를 읽었는데 I cannot get out of mind. 내 마음속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근데 이건 지금 현재도 벗어날 수 없으니까 can을 쓴 거죠. In one of newspaper. 신문의 한 군데에서. 뭐 독자 기구란 좀 되는 것 같아. 1번 맞습니다. The right had seen. 필자는 보았다. A father and his small physically handicapped son. 그 아빠와 그 작고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들이 역할지가 전체 목적어잖아요. 그 유명한 무슨 동사입니까? 이거 seen. 이거 지각동사 알지? 이거 지각동사 목적어 원형 ing 맞았지, 그지? 2번도 답이 아니네. Going upstairs.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았대. The little boy had brace는 이 부목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러졌을 때 이렇게 되는 뭐 나무 같은 겁니다. brace라고 합시다. brace를 다리에 대고 있어. 다리가 부러졌어. Every step was slow and difficult. 모든 발걸음이 느리고 어려웠어. How is it would be? 얼마나 쉬웠을까? 이 포트 용법이죠.
가주어 뭐가? For his father. 아빠가 pick him up. 그를 들어서 carry는 픽에 걸리는 거니까 맞은 겁니다. carry him to top of the stair. 계단 꼭대기까지 운반해 줬으면 얼마나 쉬웠을까? 자, 문법 문제를 보고 있는데 우슈쿠마가 나왔어. 그러면 가정법이 아닐까? 떠올려야 그럴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빠가 그를 들어서 이게 꼭대기까지 데려다 줬으면 얼마나 쉬웠을까?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한 거야. 그리고 뒤에 나와. 그 대신에 he simply walked by his own side. 아들 옆을 그냥 걸어갔고 아들한테 이렇게 이제 스스로 걸어 올라가도록 한 거지. 들고 올라간 게 아니라. 이걸로 봐서 가정법인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전에 우슈쿠마를 보는 순간 가정법이 아닐까라고 떠올리면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안 했죠. 또 그리고 그러면 시간을 파악해야 돼. 당연히 과거죠. 처음부터 얼마 전에 계속해서 과거잖아요. 실제 시간은 과거라고. 그러면 가정법은 과거 완료를 써야 한다. would have pp다. 이 설명을 들으면 쉬워 보이지만 실전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이게 떠오르지가 않거든. 도대체 뭐가 틀린 거지? 정리. 우슈쿠마를 보면 가정법이 아닐까라고 떠올려야 돼. 이건 90% 가정법 문제인 거야. 그러면 쉬운 거야. 4번. 4번. Without the mountain climbing. 등산이죠, 등산. 등산이 없었더라면 we both enjoyed. 모의고사에서 발췌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즐겼던. 이것도 힌트죠? 실제로 과거에 즐긴 거지. 실제 시간 과거야. 그리고 이게 이제 without이 if 절을 대신하고 있으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등산이 있어갖고 좋은 일이 있었던 거야. 근데 거꾸로 말해. 우리가 같이 즐겼던 등산이 없었더라면 we couldn't 우슈쿠마를 보는 순간 가정법이 아닐까? We couldn't spend enough time together. 우리는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을 것이다. Because my father was very upset. 이것도 힌트죠? 왜? 아빠가 뒤지게 바빴으니까. 아빠가 너무 바빠. 근데 등산 때문에 항상 같이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10분의 종료. 이거 10분 안에 다 못하니까 헤쳐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끊기면 알아서 헤쳐 모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슈쿠마를 보는 순간 가정법일지 모르겠다 생각을 해. 그럼 실제 시간을 파악해야 돼. 당연히 과거야. 그럼 역시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1번부터 4번까지 나오는 방식이 거의 똑같죠.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되는데 우슈쿠마 원형 가정법 과거를 써서 틀리게 하고 전후 문맥이나 뭐 동사의 시제를 보면 이게 실제 시간이 과거네 이렇게 알 수 있게 해서 정답을 이렇게 맞출 수 있게 정답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인 겁니다. 시간이 과거니까 가정법은 과거 완료니까 couldn't have spent를 쓰는 거죠. if절 없는 가정법. 그 다음에 5번 계속됩니다. I couldn't. 자, could를 봤어. 가정법이 아닐까 이렇게 successfully do this project.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아마 수행했을 것이다. with assistance last year. 작년에 그녀의 도움이 있었더라면이야. 그러니까 직역하면 작년에 그녀의 도움과 함께요. 여기까지는 알 수 없어요. 이게 도대체 사실인지 아닌지를. 그런데 얘 때문에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녀는 she didn't do it이지 아니면 help. 실제로는 도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힌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도와주지 않았어? 물론 last year도 힌트지만 didn't가 결정적 힌트야. 실제 시간은 과거거든. 그러니 가정법은 과거 완료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do가 아니라 우슈쿠마 have pp니까 have done이 답이다. 6번 Wise girl would never choose the man like him. 현명한 걸은 그와 같은 남자를 선택하지 않는다. 자, 우슈쿠마 나왔어. 가정법임을 떠올려야 돼. 근데 진짜 힌트는 뭐야? She had engaged in. 이 문장 자체가 힌트죠. engage in이라는 말은 이게 뜻이 많은데요. 이게 약혼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뭐 교존하다, 뭐 관여하다, 참여하다, 종사하다, 약혼도 돼요. left yard. 마침내 약혼했어. 실제로 약혼했어. 그러니까 선택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말하고 있으면 알 수 있죠. 근데 언제? 헤드 인게이지 당연히 현재가 아니잖아 이게.
그러니까 헤드 PP는 대과거도 되고 과거 완료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과거잖아요.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 써야죠. would have chosen. 이게 답인 거지. 1번부터 6번까지 나오는 방식이 다 똑같지. 실제로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되는데 가정법 과거 써서 틀리게 하잖아요. 그리고 힌트는 전후 문맥이나 시제를 통해서 실제 시간이 과거인 걸 보여주고 있죠. 이게 if절 없는 가정법 문제예요. 실전에서는 이게 떠올리지 않으면 풀기 어렵다는 겁니다. 가정법이라는 걸.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자, 가정법 심화편은 여기서 끝난 겁니다. 가정법 심화편은 혼합가정법과 if절 없는 가정법이에요. 요거 두 개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제 가정법은 거의 마스터한 겁니다. 마지막은 이제 일종의 사족인데 그래도 알아두는 게 좋으니까. 원래 if절 속에서는 헤드 PP나 과거형을 쓰는 거지 우슈쿠만 안 쓰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if절 속에서 이렇게 조동사가 나오면 B2용법은 일종의 조동사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문법적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독특한 뜻이 있다는 거야, 뜻. 물론 이제 could는 뭐 할 수 있다는 뜻이 있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쓸 수 있고. 자, if절에서 should가 나왔을 때 어떤 뜻이냐? If it should rain tomorrow. 6분 남았군요. 네, 끊기면 해초물성. 내일 만약에 비가 온다면 what would do? 너 뭐 할 거니? 이런 얘기인데 if절에서 나오는 should는 그냥 문법용어로 강한 의심의 should라고 그러는데 의심을 한다는 건데 실제로는 일어날 것 같지 않다는 뜻을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if it rains tomorrow는 이건 그냥 단순 조건문이야. 내일 만약 비가 온다면 그럼 이거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야. 가정법이 아니야. 근데 if it should rain tomorrow를 쓰잖아요. 그러면 필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내일 비가 올 확률을 거의 적다라고 보는 겁니다. 비가 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 이런 뜻이야. should에 그런 뜻이 있다는 거야. 그걸 의심한다는 거야. 그래서 비가 올 확률을 뭐 엄청 떨어뜨려 보는 거죠. 그리고 if it rained now 이 말은 뭐야? 비가 올 확률은 0%인 거죠. 가정법 과거니까 지금 만약 비가 왔었다면 비가 안 온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동사에 따라서 뉘앙스가 달라진다. 자, should에는 어쨌든 그런 뜻이 있다. 이런 뜻이 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비가 내린다면. 그래서 강한 의심을 할 때 쓰는 것이다. 두 번째, what도 이게 B2 용법이니까 일종의 조동사거든요. 완전히 일어나지 않는 걸 상상할 때 주로 쓰는 것이다. 그래서 주로 이럴 때 쓰는 거야. 뭐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면, 뭐 내가 만약 젊어진다면, 뭐 이런 거 있지 않냐? Even if the sun were to, 요거 오타죠? 이런 거는 네, 이거 rise라고 써야죠. Rising the west. 만약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 하더라도 I would never change my mind.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서쪽에 뜰 확률이 거의 없죠. what는 그럴 때 쓰는 것이다. 거의 일어나지 않는 걸 가정할 때 쓴다. 그 다음에 이제 would가 주절에서는 우스쿠만데 이게 if절에서는 물론 의지도 있지만 이거 요거 꼭 알아둬. 이거 wish의 뜻이 있다. 우리 조동사에서도 했죠? would는 뭐뭐 하곤 했다. 뭐뭐 할 것이다도 되고 고집 의지도 있는데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지. If you would succeed, 네가 만약 성공하고 싶다면 이런 뜻이야. You would have to work harder.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만 한다. 뭐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고. 자, 그래서 if절에서는 원칙적으로 조동사를 안 쓰는데 만약에 독특하게 어떤 조동사를 쓸 때 그 대표적인 거 3개. should는 강한 의심.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이런 뜻이야. what는 아예 일어나기 어려운 거. would는 wish to. 뭐뭐 하고 싶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자, 지난 시간과 지금 앞 시간에 걸쳐서 가정법의 기초편과 심화편을 일단 한 번 다 검토해 봤습니다. 가정법의 기초편은 if주어 과거동사 우슈쿠마 원형, if주어 헤드 PP 우슈쿠마 형 PP, 현재 사실에 반대는 가정법 과거, 과거 사실에 반대는 가정법 과거 완료, 그리고 writing. 심화편은 if절과 주절의 시간이 섞일 수도 있다. 그것을 동사의 시제 now 이런 걸 통해서 섞였다는 걸 보여준다. 이게 혼합가정법. 그 다음에 if절을 안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우슈쿠마만 쓰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려면 우슈쿠마가 나오면 가정법 문제일 확률이 90%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법 아닐까? 일단 떠올려야 돼요. 자, 가정법일 거야. 봤더니 실제로 가정법이야. 막 사실 반대야.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되는데 우시쿠마 have pp를 써야 되는데 우시쿠마 원형을 써서 틀리게 한다. 힌트는 앞뒤 문장의 시제라든가 맥락을 통해서 실제 시간이 과거인 걸 보여준다. 이게 이프절 없는 가정법이었죠. 자, 그리고 종합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 문제들은 전부 다 탭스에서 발췌한 겁니다. 지금까지 가정법을 공부했던 걸 한번 총 연습해 봅시다. 1번 Why didn't you accept the job? 너 왜 그 일자를 받아들이지 않았냐? 가정법 문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시간을 파악하는 거 아니야? 근데 시간은 시제에서 나타나잖아, 동사. didn't가 힌트입니다. didn't. 과거잖아요, 과거. 과거에 안 받아들였어. Salary was too low. 실제로 월급이 너무 낮아. 그래서 if they had offered, if죠, had pp죠? 그러면 무슨 이게 now나 특별한 그런 게 없는 이상 앞뒤를 맞춰야지. 만약 그들이 good benefit, 좋은 그 혜택을 제공했었더라면 가정법의 기본 문제인 거죠. if절에서 had pp니까 주절에서는 would have pp 써야죠. I would have considered taking it. 아주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일자리를 받아들이는 걸 고려했을 것이다. 2번 She has grown up. 시간이 현재야 현재. 그녀는 다 컸어. You shouldn't speak to her. 너는 그녀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as if 가정법이죠. as if 가정법 잠깐 정리하면 I wish 나는 하고 싶다. as if 마치 뭐뭐처럼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는 원칙적으로 뒤에 문장에서 가정법을 쓰는데 가정법을 쓴다는 것은 실제 시간이 현재면 과거 동사를 쓰고 실제 시간이 과거면 had pp를 쓰는 거 아니겠니? if절에 해당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실제 시간 현재잖아요. 그한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가정법에서는 과거를 쓰는 거죠. 비동사는 was를 안 쓰는 게 원칙이지? 그러니까 as if를 보는 순간 문법, 이게 이제 구어체에서는 as if 다음에 직설법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문법에서는 가정법을 쓰는 게 원칙이고, 그럼 as if를 보는 순간 1번, 2번은 그냥 날아가는 거야. 이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지. 그 다음에 3번, I'm worried. 난 걱정이 돼. With all the downsizing은 이게 규모를 줄이는 건데 보통 이게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회사의 규모를 줄여서 지출을 줄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르는 거야, 자르는 거. 이 구조조정과 함께 레이오프라는 말이 이게 레이오프, 해고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fire의 뜻이 있어요. fire, 해고하다. 수동태니까 해고될 것이다. 그래서 구조조정과 함께 우리가 해고될 것이다라는 게 걱정돼 이런 말이야. 나 잘릴까봐 걱정돼 이런 얘기지. I don't think it will happen. 나는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야, 설마 잘리겠니? 그런데 만약 일어난다면 what would do가 힌트죠. 물론 앞에 현재형을 쓴 것도 힌트입니다. 근데 진짜 힌트는 이거죠. 우슈쿠마 원형이잖아. 그럼 가정법에서는 과거를 쓰는 거죠. 만약 그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실제 시간이 현재건 실제 시간이 미래건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를 씁니다. 실제 시간이 과거일 땐 가정법 과거를 쓰고. 자, 어쨌든 이게 우슈쿠마 원형이야. 그럼 답은 둘 중에 하나야. 자, B일까요? C일까요? 여기서는 가정법 아닌 게 필요한데 해석을 해봐야 돼. if it 앞에 뭘 받냐? 이 해펀을 받는 겁니다. 만약 그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어떻게 하지? 그럼 이거 일반 동사잖아요. 비동사가 아니라. 그러면 두 동사로 받아야죠. 그래서 C번은 날아가는 겁니다. 비동사는 비동사, 일반 동사는 두동사, 조동사는 조동사. 그러니까 대동사 문제도 섞여 있는 거죠. 가정법과 대동사를 섞어놓은 탭스를 이렇게 겹쳐놓은 문제가 꽤 있습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4번. It was a mistake. 그것은 실수이다. Not to invest the stock you told me about. 스톡이 주식이거든, 주식.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말했던 그 주식한테 투자하지 않았던 건 실수였어. 벌써 힌트가 이 과거형이 힌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 힌트. now지 now. 네가 만약에 내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suggestion 제안이 모르는 사람 없죠? 만약 네가 나의 제안을 받아들였었더라면 야 근데 제안을 안 받아들인 건 당연히 과거에 안 받아들인 거 아니야. 과거에. 그리고 비록 might be지만 그때 now가 했잖아. 지금 부자가 됐을 텐데. 아 이걸 보는 순간 이거 혼합이잖아. 그러니까 우슈쿠마 원형이라 하더라도 앞에서는 had pp를 쓰는 거죠. 혼합가정법의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힌트는 양쪽에 있어요.
힌트가 왜 양쪽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주면, 일단 물론 결정적인 힌트는 나우죠. 나우를 보면 우슈쿠마가 있고 나우가 보면 이거는 그냥 100% 가정법인데 혼합 가정법이야. 그러니까 나우가 있어서 마이트 원형이지만 요건 보나마나 과거겠네 뭐 이렇게 해서 헤드피피다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힌트가 앞에도 있다는 거야. 워즈도 힌트야. 워즈 톨드도 힌트고.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한 거거든. 야, 네가 나한테 말했던 주식에 대해서 투자하지 마 실수했어. 실제로 투자하지 않았잖아. 실제로 말했잖아. 근데 그게 과거잖아.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 힌트는 앞뒤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끌어올려 볼게요. 5번 어카운턴트, 네, 회계사입니다. 회계사 되고 싶은 사람 있죠? 어카운턴트 will contact you. 우리 회계사가 당신한테 연락할 거예요. 만약에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한다면이네. 근데 이게 will이거든요. 이러면 가정법이 아닌 겁니다. 가정법에서는 우슈코마만 쓰는 거거든. 그냥 섞어놓은 겁니다. 헷갈리게 하려고. 이거 그냥 단순한 조건문이지. 단순 조건문. 그냥 평범한 문장이야. 자, 그럼 기억납니까? if절에서는 will을 쓸 수 없다. 비록 주절의 시간이 will이라 하더라도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will을 쓰지 않고 뭘 써? 현재 시제를 대신 쓴다. 답은 B번인 겁니다. 시제 문제를 살짝 섞어놨어요. 그 다음에 6번은 다시 가정법이네요. 할리 해성 압니까? 할리 해성 알자 해성. 76년인가 한 번씩 오는 거 있어. 잠깐 물 좀 마시고 씨. 만약에 할리 is coming, 할리 해성이 지구를 강타한다면 What would become our planet? 우리 지구 어떻게 될까? 근데 우슈쿠마 원형이죠? 그러면 가정법 과거예요. 그러면 뭐 B번밖에 없네. 네. 이거는 가정법, C번은 가정법 과거 하려니까 그지? 아까 말한 what인데 이게 실현 불가능한 산상인 겁니다. 할리 해성이 강타할 확률은 거의 0%거든요. 그 다음에 7번 study of suggest. 이건 어떤 의미의 문법이냐면 가정법 현재라고 해서 사실 조동사 편에서 배운 겁니다. 근데 보통 이거 가정법 현재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거든. 목이 아파. 쌤이 오늘 영광을 많이 해가지고. 기억납니까? 주절에서 주장, 요구, 명령, 제안의 동사가 나오면 대절에서는 should를 써도 되고 아니면 동사 원형을 써도 된다. 동사 원형. 근데 예외가 있다고 했어. 예외가 뭐였더라? 조동사 편에서 배웠는데 suggest가 제안하다가 아니라 암시하다일 때야. 즉 사람이 아닌 때는 이건 100% 암시하다입니다. 시사하다, 암시하다. 이럴 때는 should나 원형 쓰면 안 돼. 그냥 보통 동사 써. 두 번째, insist 주장하다. insist. 다음에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견, 즉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의견이 나올 때는 가정법 현재를 쓰고 실제 사실이 일어날 때는 쓰면 안 되는 거죠. 이미 일어나 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정리. suggest가 암시하다일 때, insist 다음에 실제 사실이 나올 때는 should나 원형을 안 써. 요거는 이제 우리 전전 강의를 다시 한번 동영상을 들어보면 금방 알 겁니다. 그 문제를 낸 겁니다. 왜냐면 수능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suggest가 이 문법을 알고 있으면 이게 제안하다이면 이거 동사 원형 쓰는 게 아닐까? 그럼 B번을 쓰면 되잖아. 3인칭 단수라 하더라도 동사 원형이니까. 근데 사실 B번이 답이라는 건 C번도 답이거든요. 이거예요. should는 써도 되고 생각해도 되니까. 이것만 봐도 둘 다 답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외이기 때문에 그냥 가장 평범한 동사를 쓰라는 겁니다. 네. 그럼 she 다음에는 has를 쓰는 게 평범한 동사 아니겠니? She has the ability to process several types of information at once. at once는 뭐 즉시, 뭐 동시에란 뜻도 있어요. 그녀가 동시에 여러 가지 타입의 정보를 처리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자, 요거는 지금 한 2주 전? 전전 강의에서 나왔던 거라 약간 그 시간의 경과에서 생각이 안 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냥 만약에 지금 선생님 말이 이해가 안 되면 학원에 와서 그냥 질문합시다. 네. 가정법과는 직접적 관계는 없습니다. 8번 요건 다시 또 가정법 문제겠지?
What should I have done? 벌써 should have pp 썼죠. 가정법 과거 완료. 내가 어떻게 했어야 되지? 그녀가 when he asked in coming 들어오겠다고 요청했을 때 이거는 실제로 요청한 겁니다. 그게 직설법이에요. 그래서 직설법 과거를 쓴 거고. 근데 만약에 네가 현명했다라면 이런 말이지. You would 그러니까 시간이 과거니까 벌써 가정법 과거 완료 썼잖아요. You would have told him to go away. 그한테 가버려 이렇게 go away 꺼져버려 라고 말했어야 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은 거지. 자 어쨌든 주절이 우시우크만 have pp죠? 그럼 여기는 had pp가 나와야 돼. 답은 had입니다. if는 어디 갔습니까? 네, 도치되어 있는 거죠? 생략돼가지고 이건 뭐야? if you had bene의 준말인 거 알지? if가 생략되면서 도치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답이 had인 겁니다. 만약 네가 현명했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9번. 자, 9번 중요합니다. 이거 제대로 푸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가정법은 그래서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 네,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언어적 그 뉘앙스를 통해서 실제 시간을 간접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동사의 시제를 주면 되는데 어려운 문제는 안 줘요. 근데 이제 말이니까 알 수 있다는 거지. 볼까? Why is it taking so long to get there? 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get there. 거기 가는데 시간이 겁나게 오래 걸려. 걸리고 있냐? This bus is really slow. 야, 이 버스 진짜 느리네. 지금 현재 느려. I wish야. 그럼 볼래? I wish 가정법의 기본이 뭐니? 시간이 현재면 과거 동사, 시간이 과거면 had pp 아니냐? 그럼 일단 A번 이거는 뭐 C 수동태는 말도 안 되니까 탈락이야. B번 아니면 D번이야. 근데 별 생각 없이 풀면 버스 is Y is 시간이 현재야. 투기 답인가 보다 라고 해서 틀린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수학 문제도 아니고 언어 문제란 말입니다. 그럼 상식에 준해서 다시 한번 봐요. 언어의 관점에서 봅시다. 나는 바래. instead가 대신에는 we. 답은 물론 had taken이라는 뜻인 거죠. 아니 앞에 문장의 시제가 현재인데 도대체 왜 가지고 과거 완료지? 문장이 다른 문장이거든. 그 대신에 기차를 잡았었으면 하고 바란다. 말을 잘 들어봐. 야, 이 버스 진짜 느린데? 우리가 지금 기차를 탔었으면 하고 바란다. 이러면 가정법 과거를 써야 돼. 그런데 말은 없지만 기차를 잡았을 걸 이런 말인데 당연히 말하는 시점에서 과거에 기차를 안 잡고 버스를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테이크하는 시간은 과거여야 하는 거야. 야, 예를 들어 1시간 전에 이 버스를 탔어. 1시간 동안 갔는데 되게 안 가. 그러면 이건 뭐야? 우리가 1시간 전에 기차를 잡았었으면 하고 바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 해석상 트레인을 테이크 했었으면 하고 바라는 건데 트레이크를 테이크하지 않은 거는 과거에 테이크하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이 아니라. 그래서 전후 힌트 무슨 시제 같은 게 없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과거에 일어나는 사실에 반대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답은 D인데 그러니까 가정법의 어려운 문제는 단순한 어떤 어떤 공식에 들어맞는 게 아니라 전후 문맥의 시간 그리고 말을 통해서 실제 시간을 파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또는 시제를 통해서 실제 시간을 파악해야 돼. 물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쉽지. 실제 시간이 현재면 과거, 과거면 had pp니까. 그런데 이제 요거를 파악할 때 뭐 추론도 하고 흔히 말하는 언어 도피력도 있고 좀 따져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하여튼 포인트는 실제 시간을 파악하는 데 있는 것이다. 자, 당연히 열차를 잡지 않고 버스를 그 대신 잡은 것은 과거에 안 잡은 거니까 과거 사실을 반대로 봐야 된다. 그러면 had pp가 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은 앞에서 푼 겁니다. My boyfriend was 40 minutes late for our date. 데이트에 40분 늦었어. 실제로 늦었잖아. 이거 직설법 과거야. gentleman, 신사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지. if절 어디 갔어? gentleman 속에 노가 들어간 겁니다. 만약 그가 신사였다면. 근데 지금 현재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라 과거에 그렇게 행동했죠. 그러면 가정법에서는
가정법 과거 완료 써야 됩니다. 이게 바로 if절 없는 가정법이에요. 그 다음에 11번은 네, 어휘 문제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만약 no one has any further question, 아무도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the meeting will adjourn. adjourn은 그만두다, 뭐 산회하다, 정확한 뜻은 회의를 마치다 이런 뜻이야. meeting, 회의가 끝날 것이다. 더 이상 질문 없으면 회의 끝낼게요 이런 뜻인데 답은 provide였죠. 왜? 이거 문법이 아니거든. provide, providing, 뭐 suppose, supposing 전부 다 뭐 in case that 이런 거 if의 뜻이 있는 거죠. 네, 이거 그냥 외워야 돼요. provide 제공하다가 아니야. if의 뜻이 있다. 네, 어휘를 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 가정법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뭐더라? 다음 시간이 접속사편으로 한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편이 여기서 끝났어요. 지금 11강까지 해서 동사의 종류부터 부정사부터 시작했구나. 가정법까지 동사편이 끝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동사가 아닌 것 중에서 중요한 것들 연결어부터 시작하는데 그게 접속사, 전치사 이렇게 나가는 거죠. 관계대명사 이런 거 물론 중요하지만 어쨌든 영포에서 동사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냐? 동사편을 맞추고 새로운 문법으로 12강부터 할 텐데 물론 내신 때는 잠깐 쉬겠죠? 네, 오늘 어쨌든 선생님이 이제 핵심만 딱 지적해서 설명하긴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어려워요. 네. 그래서 뭐 한번 다 돌려보기도 하고 질문도 해서 최소한 50% 이상은 지금 이 문법 문제를 푸는 거라든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복습을 합시다. 가정법의 심화편을 이해했다는 것은 영어의 동사의 기능을 어떤 핵심적으로 그 감각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출제 빈도를 떠나서 아주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해가지고 다음 주에 와서 시험 볼 때 잘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주말에 수고했습니다. 지금 아직 그 독해 문제 유튜브 수업 못 들은 사람 많이 있죠? 네. 문법 수업은 마치지만 주말 유튜브 수업 잘 듣고 다음 주에 행복하게 다시 만납시다. 수고했습니다. 문법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